경계쪽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예진의 외신톡 우예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외신을 가지고 브리핑해 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미국 증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까 역시나 관세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최근에 미국에 이벤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정말 광란의 10여 분을 보냈던 이벤트인데 이 얘기 먼저 짚어보고요. 우리가 미국 증시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 방향 한번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기사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4월 7일 월요일입니다. 미국 증시가 또다시 급락한 채로 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개장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동부 시간 기준으로 아침 10시쯤에 중국을 제외한 다른 모든 나라에 90일간 상호 관세를 일시 중단하겠다는 소문이 돌았고요. 그 길로 10여 분을 3대 지수가 모두 무섭게 급반등을 했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나스닥 지수는 장중 저점보다 무려 10% 뛰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가짜 뉴스였대요. 당연히 지수는 바로 하락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날 나스닥이 5%대에 달하는 폭락장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보도가 나왔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다른 모든 나라에 90일간 상호관세를 일시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근거가 불분명한 보도가 도대체 왜 나온 걸까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케빈 해시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의 인터뷰 발언을 부정확하게 요약하는 과정에서 이 오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해시드 위원장은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해서 90일간의 유예를 검토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결정하려는 것을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이 말로만 들어도 조금 애매하게 느껴지긴 하죠.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움직임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을 진정시킬 정보에 얼마나 열광적으로 반응하는지, 또 뉴스 제목에 몇 초 안에 반응하는 월가의 고빈도 거래 전략이 자산 가격에 얼마나 쉽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보도 하나에 시장이 즉각적으로 또 열광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점을 이번 이벤트를 통해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얼마나 시장이 불안정하면 이럴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 가지 의문이 들겠죠. 그럼 미국 시장에 지금 발을 빼는 게 맞나?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기사를 통해서 어떤 스탠스를 가져가면 좋을지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포인트 웰스 캐피털 매니저먼트의 CEO이자 설립자인 산드라 조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이게 뉴스 영상이라서요, 글이 없어요. 근데 제가 영상을 봐보니까 이 부분이 핵심이더라고요. Typically for long-term investors, it's a good entry point when the VIX is 30 or above.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빅스 지수가 30 이상일 때가 시장에 진입하기 좋은 시기라는 겁니다. 이 빅스 지수가 뭐냐면 Volatility Index, 말 그대로 변동성 지수인데요. 변동성이 시장에서는 뭐죠? 바로 공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공포지수라고 부르는 건데 이게 보통 20 이상이면 시장이 불안정하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산드라 조가 어떻게 말했냐면 30 이상일 때가 매수하기 좋은 시기라고 밝힌 거예요. 그런데 이 산드라조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외신에서도 지금이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희 다음 모틀리플의 기사를 통해서 어떤 관점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면 History says the best time to buy stocks may be coming. 역사가 알려주기를 주식을 매수하기 가장 좋은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Equities haven't performed well so far in 2025. 2025년 지금까지 주식시장은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듯이 이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상당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은 경기 침체가 다가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죠. 나스닥과 S&P 500은 have both recently hit correction territory, defined as a 10% drop from their most recent highs. 최근 고점 대비 10% 하락한 조정 영역에 도달했습니다. What will happen next? 다음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Predicting these things are hard, but a bear market is a real possibility. 무슨 일이 발생할지 예측하는 건 어렵지만 약세장은 충분히 현실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Be greedy when others are fearful.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부려라 라고 기사에서 말하고 있는데 A bear market is a 20% drop or more from an index's most recent high.
약세장은 지수의 가장 최근 고점 대비 20% 또는 그 이상 하락했을 때를 얘기합니다. The historical record shows that investing in stocks during a bear market is an excellent move. 역사적인 기록에 따르면 이 약세장 기간 동안 주식에 투자하는 건 훌륭한 움직임이라고 해요. Let's take one recent example. The downturn that happened in 2020 due to pandemic-related disruptions. 최근의 예를 하나 들어보면 2020년 팬데믹으로 인해 발생했던 경기 침체를 살펴보자고 하네요. The Nasdaq and the S&P 500 have more than doubled since they hit rock bottom in early April 2020. That means they have generated a compound annual growth rate of greater than 15% in this period, well above the market's long-term historical return.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2020년 4월 초 바닥을 찍은 이후에 2배 이상 상승했는데요. 이는 이 기간 동안 연평균 15%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했고 또 이는 시장의 장기 수익률을 훨씬 상회한다는 걸 의미한다고 합니다. The story is generally the same for most bear markets. 이 이야기는 대부분의 약세장에서도 일반적으로 동일하대요. While it's impossible to time the market, no one knows when equities will bottom out. 주식이 언제 바닥을 칠지 아무도 모르고 또 시장의 타이밍을 맞추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investing in great stocks in bad times is a great way to apply one of Warren Buffett's pieces of investing advice. Be greedy when others are fearful. 나쁜 시기에 훌륭한 주식에 투자하는 게 이 워런 버핏의 투자 조언 중 하나를 적용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워런 버핏의 어떤 조언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부려라 라는 조언인 겁니다. 아까 소제목이었던 Be greedy when others are fearful. 이것이 바로 워런 버핏 할아버지의 조언이었네요. In other words, there is no reason to fear downturns or market volatility. 다시 말해서 침체나 시장 변동성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They are part of the process. 하락장은 그 과정의 일부일 뿐이고 Instead, when a bear market hits, it's a great time to start shopping for great stocks. 대신 약세장이 왔을 때는 훌륭한 주식을 찾기 위한 쇼핑을 시작하기에 좋은 시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를 한 줄로 요약하자면요. 하락장에 매수하세요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두 가지 외신을 살펴봤는데 모두 다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주식을 주목해야 되는지 알아봐야겠죠. 저희 잠시 뒤에 또 다른 외신을 가지고 어떤 종목 지금 매수하면 좋을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이어서 모틀리풀의 기사를 통해서 어떤 종목 매수하면 좋을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기사 제목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Stock market crash. 3 top stocks I plan to load up on if the market meltdown continues. 주식 시장이 폭락했다. 시장 붕괴가 계속될 경우 투자할 3가지 주요 주식을 소개하겠다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하나는 키포인트 보고 어떤 종목들인지 먼저 확인해 볼게요. Berkshire Hathaway has a massive cash position to capitalize on opportunities that could arise during the sell-off. 버크셔 해서웨이는 매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막대한 현금 유동성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Alphabet is a financially strong technology titan. 알파벳은 재정적으로 강력한 기술 대기업이라고 하죠. The Brookfield Infrastructure's investment strategy positions it to benefit from deglobalization. 브룩필드 인프라스트럭처의 투자 전략은 탈세계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라는 내용의 힌트까지 알아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오늘 3가지 종목이 나왔는데요. 본격적으로 기사에서 서론을 어떻게 열고 있는지 다음 화면 통해서 만나볼게요. 보시면 I've been strategically building my cash position over the past couple of years as the market has roared higher. 피해자는 지난 몇 년 동안 시장이 상승하면서 전략적으로 현금 유동성을 구축해 왔다고 합니다. I wanted to have a cushion in case there was a crash. 폭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쿠션, 그러니까 완충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을 보유하고 싶었다고 해요. That turned out to be a very wise decision. 이는 매우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합니다. 자화자찬을 하네요. My cash position has helped mute some of the impact of the recent major sell-off while providing me with capital to go on the offensive. 현금 유동성은 최근 대규모 매도세의 영향을 어느 정도 잠재우는 동시에 공격에 나설 수 있는 자본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I plan to deploy some of my cash position this week to capitalize on the recent market volatility caused by the Trump administration's reciprocal tariff policy.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으로 인한 최근 시장 변동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 현금 유동성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However, I'm holding back some cash in case the sell-off worsens. 하지만 매도세가 악화할 경우를 대비해서 일부는 보류하고 있다라고도 합니다. I'm putting together a shopping list of high-quality stocks I love to buy if they had even lower. 만약 주가가 더 하락한다면 매수하고 싶은 우량주들의 쇼핑 목록을 작성하고 있다고 해요. Topping my list are Berkshire Hathaway, Alphabet, and Brookfield Infrastructure. Here's why I load up this trio if the sell-off intensifies. 제 목록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한 종목은 버크셔 해서웨이, 알파벳, 브룩필드 인프라스트럭처이고 매도세가 심화될 경우 이 세 가지 종목을 매수하려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Record cash to deploy as opportunities arise. 기회가 발생할 때 효율적으로 사용할 현금이라는 소제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Warren Buffett's Berkshire Hathaway is a wealth-creating machine.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는 부를 창출하는 기계입니다. It owns a diversified portfolio of excellent operating companies. 이 회사는 다양한 우수한 운영회사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고 해요. Berkshire also has a large investment portfolio of high-quality publicly traded stocks. 고품질 상장 주식으로 구성된 대규모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The operating businesses and portfolio generate cash that Berkshire can deploy when it finds compelling opportunities, such as acquiring new operating companies or buying more stocks. 운영 비즈니스와 포트폴리오는 버크셔가 새로운 운영 회사를 인수하거나 주식을 더 많이 매입하는 등 매력적인 기회를 발견하면 이를 활용해서 현금을 창출한다고 합니다. Given the rise in valuations over the past couple of years, Berkshire Hathaway has been building cash while waiting for more compelling investment opportunities. 지난 몇 년 동안 밸류에이션이 상승함에 따라서 버크셔 해서웨이는 더 매력적인 투자 기회를 기다리며 현금을 쌓아왔습니다. The company ended the fourth quarter with a record $334 billion cash pile, built up through retained earnings, dividend payments, and trimming its investment portfolio. 버크셔 해서웨이는 4분기에 이익 잉여금, 배당금 지급, 투자 포트폴리오 축소 등을 통해서 기록적인 수준의 3,340억 달러의 현금을 쌓아 올렸습니다. The massive cash position gives Berkshire tremendous financial flexibility to weather a potential recession. 이런 막대한 현금 유동성이 버크셔가 잠재적인 경기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엄청난 재정적인 유연성을 제공한대요. It also puts the company in a strong strategic position to capitalize on opportunities that could arise during an economic downturn. 또한 이 막대한 현금 유동성은 경제 침체기에 발생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회사를 전략적인 위치에 서 있을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It's a top quality company that I wouldn't hesitate to load up on if its stock price takes a bigger hit from a continuation of the market crash. 버크셔는 시장 폭락이 계속되며 주가가 더 큰 타격을 받지 않아도 주저하지 않고 투자할 수 있는 최고의 회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종목인 버크셔 해서웨이에 대한 내용 알아보고 왔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 이 저자의 찬사가 정말 계속해서 쏟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요. 부를 창출하는 기계로 고품질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과 경기 침체기에도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막대한 현금을 가졌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 폭락이 계속돼도 주저하지 않고 매수할 수 있는 최고의 종목이라는 점, 이렇게 세 가지로 이 종목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본문 내용 정리해보고 나니까 오히려 더욱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데 버크셔 해서웨이 투자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어서 두 번째 종목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Top Notch Tech Titan이라는 소제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최고 수준의 기술 거물이라는 내용인데요. 바로 알파벳이 두 번째 종목입니다. Shares of Google's parent company, Alphabet, have already taken a big hit during the sell-off, falling almost 30%.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주가는 이미 매도세 기간, 그러니까 하락장에서 거의 30% 떨어지면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필자는 I already started adding to my position last month and I'd love to buy even more shares if they continue their descent. 지난달부터 이미 포트폴리오에 추가하기 시작했고 또 하락세가 계속된다면 더 많이 매수하고 싶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바로 보겠습니다. One thing I love about Alphabet is its financial strength. 필자가 알파벳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재무적인 강점이라고 합니다. The technology titan ended last year with over $110 billion of cash, cash equivalents, and marketable securities on its balance sheet against less than $12 billion of debt. 알파벳은 작년에 대차 대조표에 1,100억 달러 이상의 현금, 현금성 자산, 유가증권을 보유하고요. 120억 달러 미만의 부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Meanwhile, the company's core business in search, cloud, and streaming generates massive cash flows. 또 검색이나 클라우드 스트리밍 분야의 핵심 비즈니스는 막대한 현금 흐름을 창출했다고 합니다. Alphabet is spending heavily on AI to become a leader in that transformational technology. 알파벳은 이러한 혁신 기술의 선두 주자가 되기 위해서 인공지능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The company also recently agreed to acquire leading cloud security platform Wiz for $32 billion in cash. 또 최근에는 선도적인 클라우드 보안 플랫폼인 위즈를 320억 달러의 현금으로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해요. Meanwhile, it's using its remaining excess free cash flow to repurchase shares. 한편 남은 잉여 현금 흐름을 주식 재매입에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With its stock price down, future repurchases will be even more accretive to investors. 주가가 하락하면 향후 주식을 재매수하는 투자자들이 더 늘어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종목인 알파벳의 내용까지 알아보고 왔는데요. 워낙 유명한 기업이고 이미 많이들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파벳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로 요약을 해보자면 먼저 현금은 많고 부채는 적다. 그리고 AI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며 투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주가가 하락한다면 더 담아야 될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요. 더 들고 가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서울경제TV 프로그램 내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저의 의견은 개인적으로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어서 마지막 종목인 세 번째 종목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Driven by the 3Ds라는 제목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세 개의 D에 의해서 운영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바로 브룩필드 인프라스트럭처입니다. Brookfield Infrastructure is a leading global infrastructure investor. 브룩필드 인프라스트럭처는 선도적인 글로벌 인프라 투자자라고 합니다. It owns utilities, energy midstream, transportation, and data infrastructure assets worldwide. 전 세계적으로 유틸리티, 에너지 미드스트림, 운송 및 데이터 인프라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These businesses generate very stable cash flow backed by long-term contracts and government-regulated rate structures. 이러한 비즈니스는 장기 계약과 정부 규제 금리 구조에 힘입어서 매우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한다고 합니다. 이어서 보시면 The company routinely recycles capital by selling mature assets and reinvesting that cash into new investments with higher return potential. 이 회사는 정기적으로 만기 자산을 매각하고요. 그 현금을 수익률이 높은 신규 투자처에 재투자해서 자본을 재활용한다고 합니다. It has been focusing on making new investments that capitalize on three major themes: decarbonization, digitalization, and deglobalization. 아까 소제목에서 말했던 세 개의 D가 여기서 나오네요. 탈탄소화, 디지털화, 탈세계화라는 세 가지 주요 테마를 활용한 신규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The tariff policy could accelerate the deglobalization trend, playing right into Brookfield's strategy. 관세 정책은 탈세계화 추세를 가속화해서 브룩필드의 전략에 부합한다는 거죠. Brookfield has also been building cash via its capital recycling strategy to redeploy as new opportunities arise. 브룩필드는 또 새로운 기회가 발생함에 따라서 자본 재활용 전략을 통해 현금을 확보해 재배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The market turbulence could provide the company with additional opportunities to invest capital across its themes, including those that will benefit from increased deglobalization. 지금의 시장 혼란은 회사가 탈세계화 증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포함해서 다양한 테마에 걸쳐 자본을 투자할 수 있는
추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마지막 종목에 대한 설명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종목인 브룩필드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내용까지 확인해 보고 왔는데요. 요약 정리해 보자면 먼저 탈탄소화, 탈세계화, 디지털화를 활용한 신규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가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또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탈세계화인 만큼 이에 따라서 브룩필드의 수익이 기대된다. 이게 두 번째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현금을 확보해서 재배치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들의 공통점이 현금을 대량으로 확보하고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 현금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더 부각이 되는 것 같은데 저희 그럼 마지막으로 기사에서 어떻게 결론을 짓고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이 마지막 문단에서는 우리 투자자분들을 좀 공감을 해주면서도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바로 다음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Market crashes can be scary times. 시장 폭락은 무서운 시기일 수 있대요. Seeing a big chunk of your wealth vanish over a few weeks can be disheartening. 몇 주 동안 재산의 상당 부분이 사라지는 것을 보는 건 당연히 실망스러울 수 있겠죠. However, they can be great opportunities to buy high-quality companies at much lower prices. 하지만 훨씬 낮은 가격에 좋은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다고 합니다. That's why I strategically hold cash, which I plan to steadily deploy during the current downturn. 그렇기 때문에 필자는 전략적으로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현재의 경기 침체기에도 꾸준히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I want to buy more shares of high-quality companies like Berkshire, Alphabet, and Brookfield Infrastructure because they can withstand whatever's ahead. 그래서 버크셔, 알파벳, 브룩필드 인프라스트럭처 같은 우량 기업들의 주식을 더 많이 매수하고 싶대요. 왜냐하면 이 기업들은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Meanwhile, loading up on their shares when they are down should enable me to earn even higher returns over the long run as fear subsides and their stock prices recover. 한편 주가가 하락할 때 주식을 매입하면 두려움이 가라앉고 또 주가가 회복함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더 많은 수익을 마련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글이 좀 위안이 되실까요? 저는 좀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거든요. 아무리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해도 사실 사이클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가 작년에 미국 증시에서 경험했었던 그 영광이 다시 한 번은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는 좀 참고해 보실 수 있을 만한 것 같아서 이 기사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늘 내용도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아까 산드라조의 인터뷰도 한번 우리가 살펴봤지만 오히려 시장이 어려운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라는 관점이 꽤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세요? 지금 정도면 발을 빼야겠다 싶으실까요? 아니면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다 라는 의견이 동의하실까요? 여러분의 의견도 많이 궁금한데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의견은 투자 판단일 뿐이고요. 여러분들께서 투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서울경제TV 프로그램 내에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어떤 시의성 있는 주제를 가져와 볼까 고민해서 양질의 주제와 콘텐츠로 다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